356페이지입니다. 자, 2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입니다. 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고요. 바로 조합인데 여기서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인데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먼저 1번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줄거세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똑같습니다. 개발법도요. 조합 언제 합니까? 개발구역 지정 이후 하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먼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이상 5명 이상의 5명 동그라미 하세요.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그죠? 예. 그 다음에 뽑을 때죠. 상관 2번 운영규정. 조합은 정관이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이래 부릅니다. 운영규정을 만들 때 작성할 때죠. 이 두 가지 할 때는 먼저 소유자 뭐라고요? 과반수 동의받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전초전인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밑에 시장 문서 등의 승인 받습니다. 하여튼간에 허가, 인가, 승인 무조건 다 누구한테? 시장 문서 등한테 받는 겁니다. 2번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그죠? 이들이 왜 동의합니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다만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밑에 나 반대한다 라고 반대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지 않는다. 반대했으니까. 자, 오른쪽 추진위원회 기능인데요. 자, 먼저 업무를 잘 물어봐요. 업무. 이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첫 번째 쌍가로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진위원은 누굽니까? 그 동네 살고 있던 그냥 옆 동네 앞집 뒷집 살고 있던 그냥 동네 주민이 뭘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즉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그들과 같이 하죠. 선정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앞으로 설계자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계략적인 정비사업 등등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뭔가 모르게 계략적인 것들, 뭐 준비 업무. 그 외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요약집에 넣어 놓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방금 그 박스 안에 쌍가루 1번인데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하겠다 난립니다. 그렇죠? 돈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요. 당연히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은 2번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될 때 얘기입니다.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최초 창립총회죠. 끝에 언제 하느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요.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합니다. 동의받고 난 이후 인가 신청 전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추진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 감사입니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죠. 얘는 이사가 없어요. 무조건 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장이 물론 돈 씁니다. 그죠? 경비 부과하거든요. 그거를 돈을 잘 쓰고 있나 없나 감사 필요하지만은 곧 추진위원장은 사라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도와줄 이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사가 없냐? 이사 갔어. 넘기세요. 아니 괜히 했네. 자, 넘겨보세요. 3번 넘기세요. 3번. 자,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창립총회도 보고해요. 그러면은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그렇죠. 포괄 승계한다. 이때 4번에 회계, 장부 등등 있죠. 조합 설립인가부터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를 해야 된다는 까지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도 양이 많네, 그죠? 자, 3번 정비사업조합입니다. 1번 인가입니다. 상관 1번 시장문서 등 토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저를 보세요. 조합은요, 일단은요, 저를 봐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오는 겁니다. 자, 얘 나왔나요? 얘는요 아시겠죠? 전혀 언급 안 됩니다. 얘는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뭐라고요? 재건축인데, 재건축 다시 말하면은 조합이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아닐 때, 그죠? 예, 그 얘기잖아요. 공공시행자하고 지정개발자가 아닐 때 나오는 것이 조합입니다.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맞죠? 그런데 저를 봐요. 하여하지만 재개발 사업인 경우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립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쌍거리 2번입니다. 2번 별표하세요. 잘 나와 시험에. 시간이 잘 나오더라고. 동의요건. 재개발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앞뒤 바꿔내지 않습니다.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고 플러스 인가. 인가권자는 무조건 누굽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입니다. 인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다 똑같아.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4분의 3, 2분의 1. 동의 플러스 인가. 아시겠죠? 4분의 3, 2분의 1. 동의 플러스 인가고요. 재건축은요, 단지 안과 단지 밖에 있습니다. 단지 안은 아파트 10개 동이 있습니다. 재건축 합시다. 그러면 10개 동에 있는 각 동별, 101동, 102동, 각각 동별 가만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동별 가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소유자도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하지만 각 동별 가반수 다 나와줘야 됩니다.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그러면 단지 밖에는 뭐냐? 저를 봐요. 아파트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이 있는 곳 외에 바깥쪽에 아파트 없습니다. 거기에 뭐 있습니까? 토지도 있어. 그죠? 전도 있어요. 답도 있어. 누군 집 짓고 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 좀 아파트를 더 건설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땅이 있지 않냐, 건물 있지 않느냐, 그 가격에 준해서 연결해서 같이 질 테니까 아파트로 분양받자. 그죠? 땅값이 3억이고 받는 아파트 가격이 4억이면 1억도 내면 되는 것이고, 땅값이 5억이면 내 1억 더 줄게. 이건 똑같은 말이죠. 그죠? 차익이니까. 여러분들이 재건축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평수가 작은 게 많잖아요. 옛날 것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뭐 팔아봤자 2억이다. 감정가 2억이다. 내가 받는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3억이다. 그럼 1억 내고 들어오고, 그죠? 싫으면은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단지 밖에서는 토지, 건축물 있으니까 동별 이름 안 넣잖아요. 그죠?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래서 4분의 3, 3분의 2. 되면은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재건축을 확장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개 동이 15층이다. 그러면 새롭게 재건축 시에는요, 분명히 15층보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종전의 동가의 거리가 좀 띄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존 면적까지 되지도 않아요. 그죠? 물론 가능은 해요. 왜? 널 떨어지는 대신에 동수는 10개 동에서 한두 개 동 줄이려면 올라가는 거는 관계는 없는데, 없지만은 그래도 연장해서 할 때는
바깥쪽에 단지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 동의만 나오면 동의 받고 인가죠. 나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니은 주택 단지가 아닌 적 있죠. 4분의 3, 3분의 2인데 끝에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변경할 때도 4분의 3, 3분의 2 똑같고 나머지 위에 거 재개발하고 단지 안에서의 변경은요 그냥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달라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쌍가로 3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위에 단지 주택단지 아닌 지역 그죠? 단지 밖에서 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나와 있는 거니까 나와 있잖아. 이거 빼고 나머지는 얼마라고요? 변경 시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견합니다. 밑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 한다고요? 신고합니다. 요 신고 내용도 여기 빠져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어디에? 요약집에. 야, 이것도 양이 많은데 요약집 집어넣으면 양이 더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으면 중요하거든요. 그 책에 지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쓸데없는 거는 뭐 얼마 적어놔도 몰라 이거는. 중요한 걸 넣어야 될 텐데. 자, 넘기세요. 요약집은 이번 달 말에 나와요. 빨리 하나 많아 뭐 출판사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단 5월 초쯤부터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중순쯤에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 아마 들어갈 거예요.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200페이지는 안 넘고요. 그다음 180페이지 나올 거예요. 아니 얼마나 빼라고 얼마나. 만약에 150회로 줄일 수 있어요. 글씨는 뜻만 해. 그럼 안 되거든요. 글씨는 11일 그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책에 예쁘게 막 해놨어. 근데 칼라로 안 나옵니다. 칼라 책깔 높이서 안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부분 내가 진하게 줄 닦아놨어. 닦아놨어. 말로만. 자, 그러니까 그래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기본서가 조금 양이 많아도 같이 보자고요. 아시겠죠?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누구한테 강의하는 우리한테는 참 좋은 책이야.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림도 많고. 근데 그림 많고 양 많은 건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공부할 때 좋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있죠? 조금 전에 4분의 3, 2분의 1,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 변경도 4분의 3, 3분의 2, 나머지는 변경 시 3분의 2 찬성. 경면사항의 변경은 신고. 요건데, 난 언제나 저렇게 좀 할 수 있을까? 20년만 보면 돼요. 자, 2번. 방법인데요. 먼저,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불량배들 있죠. 양아치들이 관여를 많이 해요. 동의 안 하니까. 그죠? 자, 보세요. 먼저 A4 용지 크기만한 종이에 어디죠? 서면 동의서죠. 서면 동의서에 성명 적습니다. 자필로. 내일 적습니다. 저리 와요. 느낌. 용지에 권문찬. 인에다가요. 도장 안 찍어요. 위변조가 가능하거든요. 엄지엄손가락. 지장. 그래서 깡패들이 들고 와가지고 패고 찍어! 그러니까 팔 잡고 찍어가지고 찍어! 하잖아 이렇게. 왜? 인장 아시겠죠? 바로 지장 찍고 난 다음에 밑에 주민등록증 복사합니다. 등록증 밑에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발급하는 것도 자필로 내가 다 적어 이름 적잖아요. 다만 도장 찍을 때 사인하는 것뿐이죠. 마지막에 뭐 합니까? 주민등록증 주세요. 복사하잖아. 다 한다니까요. 다만 사인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그죠? 지문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쌍걸 2번. 근데 이 인간이 지금 해외에서
해외단 말이죠. 지금 바로 동의서 작성해갖고 해야 되는데 해외 체류하거나 또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해외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때는요 할 수 없이 그거 한 장 받으러 해외 가는 것도 웃기고 그 인간도 그거 찍으러 또 오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인감 도장을 찍은 소면 동의서 요거. 그러니까 왜? 인감 증명서를 찍은 소면 동의서 플러스 인감 증명서. 왜? 인감 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인감 도장 찍은 소면 동의서 플러스 인감 증명서 두 장을 첨부해서 낸다. 3번에 소면 동의서 작성할 때 줄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 끝에 검인한 서면 동의서입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국장 아닙니다. 여기를 국장을 바꿔납니다. 국장이 검인한 안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고요. 맨 끝에 줄 거예요.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1번 먼저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 뭐라고요? 주거 환경 재개발입니다. 1번 파는 것이 공유. 몇 명? 한 명이 당연히 공유 한 명. 나 별표하세요. 나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때는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해서 한 명입니다. 따로 아닙니다. 그 이유 간단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지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한 명인데 토지 소유자를 하겠죠. 이거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다는 뭐냐, 한 명이 5필지 여러 개 필지 있어도 하나, 한 명이 건물 여러 개 있어도 한 명, 사람 한 명이니까.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때에도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내가 땅이 여러 개 있다도 하나, 건물도 여러 개 있다도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 다수의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도 마찬가지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공유해도 다 하나하나. 다만 다 하나인데 뭐만? 토지 플러스 지상권만 합쳐서 하나. 왜?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요 실무적으로 문제 나와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같이 볼 겁니다. 공법은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공법은 다른 것과 비교 안 할게요. 진짜 민법보다 학개론보다 2~3배 이상 문제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딸들 암기해도요 문제가 방향을 바꿔내거든요. 그럼 문제풀이가 분명히 머리로서 물으면 답변 다 하는데 꼭 문제를 풀면 틀려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하고요. 또 문제를 많이 풀면은 100% 외우지 않아도 이런 것 답을 맞추는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많이 풀 겁니다. 아마 5월부터는 내가 일부러 특강 만들 거예요. 오후에. 내 이론도 하겠지만 문제풀이 과정을 할 거예요. 왜? 뭐 암기도 안 되는 건 맨날 보고 뭐해? 이건 뭐해? 문제 풀면서 요렇게만 뭐 맞추는구나 하면 되지. 그죠? 아직 합격하면 되지 뭐 알든 말든.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치고 나오면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다 까먹어 그냥. 한 개도 안 나. 그러면 그 10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4시 20분에 맞춰요. 그럼 어디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가든지 학원으로 와요. 오면은 조용히 있다가 6시 딱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딱 되면 인력공단에 정답 떠요. 그러니까 시험지 주니까 앉아서 맞춰보면 돼. 얼마나 1번, 2번, 뭐야, 3번, 그러면은요, 그만 알아요. 그거. 근데 나는 또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몇 명 내가 전화번호 알고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이제 여성분들은 몰라. 아직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는데. 궁금하잖아.
그럼 내가 6시 한 반, 7 내가 전화합니다. 어떻게 전화하면은 근데 학교 분들은 미리 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전화하면은 신호만 계속 오고 전화를 받질 않고 전화를 받질 않아. 그것도 참 안 받으면은 참 가슴 아프잖아요. 아휴, 내년에 또 보겠구나. 그거 괜찮아.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화하니까 지금 것인 전화는 없는 것뿐이 그런 전화 있다니까. 그새 바꿨어, 그새. 그래가지고 딴 데 학원 가야지. 가면 내가 딴 데 또 갈 건데 뭐. 또 봐. 그래서 공법은 참 내가 좀 뭐 나름대로 내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문제풀이 하는 과정이 지금 의미 없거든요. 이론이 정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본 건데 일단 마지막 시간 끝날 때 내가 모의고사 본 거 있죠? 본 것 중에서 그거 체크해 주더라고요. 좀 많이 틀린 것들 보니까 한 10문제 가량 돼. 그것만 골라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것만 다 풀지 못하고. 지금은 아까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공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7, 8월 가가지고 그때 요거 처음 시험 문제 보라니까요. 그때는 열이면 다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틀렸어? 그런 말 나옵니다. 공부가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점수가 안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그래도 모의고사 안 본 사람보다는 본 사람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점수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아파트잖아요. 똑같아요. 공유 한 명, 일인 한 명. 나 마찬가지 한 명이 2개 이상 소유권, 구분 소유권 101동도 내 거, 101동 101호 내 거, 102호 내 거 2개 이상 가져도 한 명 하나. 다 2명 이상이 구분 소유권을 공유해도 하나. 무조건 하나 아시겠죠? 하나. 다 하나인데 토지 플러스 지상권자만 합쳐서 하나. 3번. 자, 끝에 조합 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을 취득하면 당연히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당연히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4번은 등기부, 등본 등등등등에 보니까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에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현재와 다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 저를 보세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자 수는 내가 처리한 것이고요. 애초부터 이 사람 소유자가 맞나 안 맞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 내지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원초적 제외하는 거예요. 5번에 국공유지 그 재산관리청 각각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뭡니까?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개발법도 마찬가지죠. 국공유지도 포함을 한다 그 얘기예요. 개발법은요. 이게 조합 관련된 내용이 양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10분이면 강의하는데 얘는 1시간 동안 강의해야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몇 문제 나오냐 여기서? 한 문제.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동의 철회입니다. 기억. 당연히 동의를 철회했다가 아니면 반대했다.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있죠? 신청하기 전에 해라. 신청해서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끝난 거니까. 신청을 하는데 다만 니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요 30일까지만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A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있죠? 동의하고 30일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B 별표 B 뭡니까? 조합 설립 있죠? 조합 설립 동의도 원칙은 30일까지만 처리하는데 거기에 박스 봐요. 두 번째 줄에. 다만 B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아니해도 10일밖에 안 돼도 창립총회 했다면은 창립총회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일이 안 지나도. 넘기세요. 3번 별표합니다. 뭐 다 별표하래, 그죠?
별표. 토지 등 소유자, 거기 위에 나오죠. 3번. 동의철회나 반대의사 표시는 철회서나 동의서가 뭐뭐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밑에. 그리고 내가 지금 철회했다, 반대했다, 이것을요, 시장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의 철회서가 이게 접수하거든요.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달한 때 또는 통지한 때 둘 중에 빠른 때부터 발생한다. 뭐가 효력이. 저를 봐요. 도달한 때가 4월 2일. 통지한 때가 4월 5일. 언제부터? 4월 2일부터 발생한다. 효력이요. 4번에 성격도 보겠습니다. 조합의 성격 당연히 법인이고요. 요거는 개발법과 똑같아요. 등기, 조합 설립 할 때 인가받으라. 인가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 소재지에서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똑같죠. 3번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해라. 조합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합하면 이게 무슨 뭐 개발법상 사업 조합인지 주택조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 딱 쓰고요. 4번에 이 법 없다 그러면 똑같죠. 그것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규정합니다. 5번 조합원의 자격인데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 앞에서 용어 적용할 때 했었죠. 신탁업자인 경우는 누가? 위탁자. 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게요.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자, 개발법은 반대해도 동의요건 충족되면 다 자동 조합원이에요. 정비법도 원칙상은요, 반대해도 일단 동의요건 충족되면 다 조합원인데 재건축은 안 그래요. 재건축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나 반대했다. 나 재건축 반대. 그럼 걔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그럼 너 팔고 나가. 그래서 얘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매도 청구 나오는 거야. 매도 청구가. 뭐가 나와요? 매도 청구. 왜? 반대한 자는 조합원이 못 되니까 팔고 나가. 매도 청구.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 동그라미에서 한 명. 한 명이 조합원인데 딱 보는 순간 똑같아. 1번 끝에 공유. 한 명이죠? 한 명이고. 2번은 뭐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한 세대. 그러면 한 명. 2번은 뭐냐? 3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명으로부터 양수했어요. 양수했는데 양수한 이후에 여러 명이 소유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 명이 소유한다는 말은 공유. 그죠? 한 명. 그리고 쌍거리 2번입니다. 투기가열치고. 이런 말 나오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 그죠? 실질적으로 잘 틀립니다. 투기가열지구 동그라미 했어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요.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개별 인가 후에는요. 건축물을, 토지를 양수하거나 또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해봤자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뭔 빼고 상속 이혼은 빼고. 상속은 돼요. 상속 다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혼으로 인해서 하필이면 받은 땅이, 받은 집이, 그죠? 위자료가, 재산 분할이 이런 것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상속 이혼으로 인한 거는 빼고 딴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이죠. 재건축의 축. 재개발의 발.
축조 발관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축조 발관리. 시작 축조 발관리. 건물을 축조할 때는요 발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축조 발관리. 축조 발관리. 하지만 넘겨보세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수한 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공부했으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 빼놓고 1번 세대원이 똑같죠.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질병치료는 여기서만 다르죠. 1년 이상 줄 거예요. 질병치료 1년 이상. 그 외에 치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주택법은 세대원 전원이 얘는 모두 같은 뜻이죠. 그죠? 세대원 전원이나 모두나 특광 등등으로 이전할 때. 2번 상속으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할 때.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 요거는 주택법의 전매 제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과. 하지만 4번 동그라미 4번. 4번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다. 이때 밑에 소유기간은 10년 이상, 거주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 아시겠죠? 이때는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주택이 내 거야. 건물차 거야.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의 와이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있죠? 부모, 자녀가 하라도 돼요. 아시겠죠? 예. 5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나 이거 요약지 넣어놨다가 얼마 전에 지웠어요. 여기서 나와도 저를 절대로 원망하거나 저를 욕하지 마세요. 맞춘 것도 틀리면서 이것 맞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손실보상이다. 저리로 와요. 개발법은요, 무조건 뭐, 일시금을 돈을 주던, 차액을 주던, 전부 다 청산금인데, 정비법은 달라요. 나 토지가 있어요. 3억짜리야. 건물이 있어 5억짜리야. 나 그냥 퉁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줘. 3억 줘. 5억 줘.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금. 아, 나 토지 보상금 받았어. 그 얘기잖아. 손실보상이니까 손실은 빼버려. 아, 보상금.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재건축 시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내가 1억을 더 줘야 돼. 차액 생겨가지고 1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차액에 대해서만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죠, 그죠? 손실보상. 사업시행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건축물, 그 밖 그 취득자에게 뭐라고요? 보상금을 줘라. 이게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똑같습니다. 개발법이랑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이번에 임원의 수는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인데요. 그런데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가 5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일 때가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겠죠? 네, 그 위에 거. 3번에 혼탁한 선거를 관리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임원 뽑을 때 임기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넘깁니다. 7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1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지요. 사무 총괄하지요. 총회 대의원의 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순간 대의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뭐가? 감사가 조합 대표하지요. 겸직금지, 그렇죠? 끝에 조합 임원은 끝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부 다 개발법과 똑같죠? 4번에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임원. 거기 박스 안에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4개 묶으세요. 묶었죠? 개발법과 동일. 그 디귿의 금고 2년 똑같다는 거죠? 근데 미음은 여기 정비법만 나옵니다. 만약 미음의 질문이 개발법에 등장하면 틀리겠죠. 금고 밑에 이 법 위반하여 벌금 뭡니까?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몇 년? 그래서 5년입니다. 2년 아니에요. 5년이 지나지 아니한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2년이면요.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칼 맞아요. 칼 맞아. 왠지 압니까? 조합장. 어떻게든 조합장을 해임시켰어. 그죠?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횡령했어. 가령. 횡령했어요. 횡령해가지고 해임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형성 받았습니다. 벌 받으면 자동 해임이죠. 그죠? 자,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전부 복수합니다. 칼 꺼내가지고 씩 한다. 그런데 5년 지난 다음에 오면은 다 끝나서 벌써 사업.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번 결격 사유다. 그러면 당연 퇴임이에요. 그냥 그 순간 당연 퇴임. 그리고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효력 잃지 않고요. 4번 조합 임원은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얼마? 일반적으로는요. 5분의 1입니다. 자, 밑에 걸 먼저 뒤에 나오나?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걸 먼저 합시다.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10번에 총회 소집 있죠? 보입니까? 1번 조합에는 반드시 총회가 있죠. 총회 둔다. 의무적이에요. 총회 둔다. 당연한 것이고요. 2번 나오잖아요.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때 조합장이 짱이니까 직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고요. 대의원은 얼마 안 되니까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해요. 하는 게 3번.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에 줄 거예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면 시장문서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해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거기 2번 조합은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죠? 1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잖아요. 200명 이상 사인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렇죠? 근데 왼쪽 넘어갑니다. 왼쪽 넘어가요. 했던 거 방금 367페이지 메뉴에 4번 조합 임원의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한 것은요. 얘만 딱 10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왜냐면은요. 5분의 1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장을 해임시키려 한다. 그건 방해하겠지요. 방해하기 때문에 200명 이상 방해 안 해도 힘든데 방해해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200명 이상 안 나와요. 1000명이라면은 100명 이상은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임은 바로 10분의 1 이상인데 왜? 5분의 1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10분의 1이요. 아니요? 아시겠죠? 쉽지가 않아. 10분의 1.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동의 같은 말입니다.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겠죠? 밑에. 그 다음에 쌍걸 2번 표준 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고요. 이부적이죠. 그 다음에 쌍걸 2번 이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요. 일단 총회 개최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뭐라고요? 과반수 찬성합니다. 그리고 인가 받아요. 과반수 찬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데 특히 위에 2, 3, 4, 8, 13, 16 동그라미 봐요. 밑에 위에 2. 조합원의 자격 3.
자격의 자 동그라미 마시고요. 3번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해서요. 제명의 제 동그라미 마시고요. 8번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아니 4번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있죠? 위치의 위 동그라미 마시고 8번에 조합의 비용 부담 및 회계해서 비용의 비, 돈 얘기 돈, 비 동그라미 마시고요. 13번에 정비사업비 할 때 비 동그라미 마시고요. 그러니까 비 두 가지죠. 비. 16번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등 나오죠. 설계자의 설 동그라미 마세요. 자재 위 비인데 한 글자로 자재 위 비설 빗자한 거 비자 자재 위 비설 다 같이 시작. 자재 위 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재 위 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재 위 비설은 3분의 2입니다. 얘는 딴 건 과반수, 얘는 3분의 2 변경시에. 4번에 경미상 변경 신고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10번에 조금 전에 했었고요. 1번은 쌍거 2번 총의 의견 있죠? 뭐 이런 것 있구나. 넘기세요. 자, 2번 됐고 3번 총의 의결은 원칙 뭐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4번 한 개 빠졌어요. 거기 4번 동그라미 옆에 바로 V 표시하고 4번에 왼쪽 페이지 있죠. 369페이지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지읒하고 치읓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사 동그라미 치읓의 관리처분계획의 관이죠. 요 두 가지는 무조건 과반수입니다. 전체 과반수예요.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은 아니라 무조건 전체 과반수입니다. 사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4번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몇 프로? 10% 이상 지금 늘어나려고 합니다. 100억이면 된다 해놓고 지금 10억 이상 늘어난대. 또 돈 내야 되잖아 또. 그때는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됩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 안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10% 외에 이 두 가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부분은요. 물가는 매년마다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아까 전에 3억 보상금 받았어. 그 보상금 받는 거잖아 그냥. 그것이 10%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뺀. 5번 조합원은요. 서면으로 뭘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맨 끝에 적으세요. 맨 끝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장 주잖아요. 위임장. 6번 총의 의결은요. 최소 조합원의 몇 명 이상? 10%죠.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있죠. 대통령령에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입니다. 요거 나중에 내가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창사관정 다 같이 시작. 창사관정 한 번 더 시작. 창사관정일 때는 뭐라고요? 100분의 20 즉 20분 이상 직접 출석을 일단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분이가 최소 100분의 20이죠. 근데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창립총회 창사관정이 20분 이상인데 사하고 관은요. 거의 100분의 5 이상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100분의 50, 자, 저를 보세요. 1000명이면 몇 명 이상? 1000명이, 아니, 원래 원칙은 창사관정은 1000명이 얼마 이상? 200명 이상인데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은 501명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결이 과반수니까.
501명 이상 참석해가지고 501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예.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대의원회 보겠습니다. 100명 이상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답니다. 개발법은 50명 이상 두을 수 있다죠.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번에 10분의 1, 즉 10% 이상이고요.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때에는 그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이다. 들어봐요. 자, 1000명이면 100명이죠. 5000명이면 500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100명 이상 500명 이하 하라. 그 말이에요. 3000명이다. 300명 이상 하지 말고 100명 이상 300명 이하 법인이 하라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 누굽니까? 이사, 감사. 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가 없지요. 조합장은 본인이 대의원 의장이면서 동시에 대의원이니까 가능하죠. 자, 4번에 보면은 대의원회는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은 나중에 없어가지고 요약집에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 보시면은요, 주민대표회의인데 얘는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는 조합 설립하지 않을 때 두는 것이 바로 주민대표기구거든요. 요약집에 내가 넣어놨어요. 그때 잠깐 보자 그냥. 잠깐 보자고요. 3번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 거리가 멀지만 나중에 요약집에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여기 시간 가는 데까지만 그때 3절부터 하겠습니다.